안녕하세요. 진 교수님, 김 수장님 인사 나눠주시죠. 안녕하세요. 대표님 솔직히 네. 솔직히 대답해 주세요. 네. 18%라고 말한 건 이 정당이 20대 총선 때 망친 것들을 내가 그 21대 총선 때 지나고 나서 오세훈 시장 대선 지방선거까지 그 이준석 대표의 소위 세대포 이론 포함해서 네. 이렇게 해서 진영 바꿔놓은 것을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다 망쳐서 21대로 복귀했다라는 상징적 의미로 18%를 얘기한 거지 정말 18%포인트가 될 줄 몰랐죠. 우선 상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예. 실제 분석은 아주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사실 예. 이런 게 건설적인 대화인데 좀 어떤 아저씨는 자꾸 무슨 뭐 이상한 얘기해서 그런데 어떤 아저씨 조언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뭐가 빠진 거냐면은 그럼 김종인 이준석 체제랑 뭐가 달라졌냐면은 예. 결국에는 젊은 사람이 좋아하는 아젠다가 빠졌어요. 아, 이번에도 선거 치르면서 그 빌라 아파트로는 늘상 수도권에 나와서 국민의힘이 우리 지금은 부동산 오릅니다, 개발됩니다 하는 예. 아젠다를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아하. 그런데 지난 저희가 이겼던 세 번의 선거에서는 풍성한 아젠다가 테이블에 올라왔었어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가 하나고 음. 두 번째로 그다음 뭐냐면은 결국 김종인 이준석 체제에서 호남에 대한 공약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저희는 뭐로 봤냐면은 가서 5.18 행사 때 가서 무릎 꿇고 이런 거를 넘어서 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서 그럼 호남에 대한 구체적 발전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 호남 정치의 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던 건데 예. 그게 너무 상징적으로 뭐가 벌어졌냐면요. 최근에 잼버리 사태 이후에 대처를 얘기하는 분이 정말 많았어요, 저한테. 아하. 저희 노원구 가면은 호남 출향인들 많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한테 트라우마가 있는 게 뭐냐면요. 아하. 호남 출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수정당이 과거에 한 20년 동안 했던 호남 고립론으로 또 가는 거 아니냐. 홀대론 혹은 고립론. 예, 저는 지도부가 아무 생각 없이 예를 들어 충청 향후의 공약 이런 거 던졌겠지만은 예. 그 말 딱 듣는 순간 이거는 예전에 3당 합당부터 시작됐던 TK가 PK와 충청과 연합해가지고 호남을 아하. 고립시키는 선거 아니냐. 그리고 그걸 탈피하기 위해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은 DJP를 하지 않으면 집권을 하지 못한다까지 갔던 그런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정치를 좀 아셨던 분들은 예. 굉장히 상징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이번에 잼버리가 뭐 잘못됐는데 우리 다 같이 책임지자 이런 것도 아니고 전라북도 때리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가지고 새만금 예산 다 개발. 깎아버리겠다. 예, 그러니까요. 이런 순간 야 이거 나란 일 잘못되면 다 호남에 뒤집어 씌우려는 분위기가 나오는 건가?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도 실제로 이게 18%포인트 차 패배를 예상하셨는데 그게 또 결과로 실제로 나왔을 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런 생각해요. 저는 사실 거기에서 보면 원래 선거라는 것이 아무리 예. 제가 21대 총선 때와 분위기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예. 보궐이니까 보수가 좀 더 잘 나올 것 같고 근데 또 더 한편으로는 김태우 후보가 이번에 약간 명분 없는 출마를 했기 때문에 예. 좀 덜 나올 것 같고 그 정도의 단순한 분석으로 오를 거 있고 내릴 거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정도의 분석을 했거든요. 예. 사실 근데 높은 투표율도 역할을 했던 거죠. 예. 저는 제가 분노의 강도까지는 예측할 수 있어도 예. 분노 투표의 강도 같은 건 제가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48%의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사실 거기서 한 플러스 마이너스 2, 3% 정도의 격차는 있었을 것이다. 원래 예. 투표율이 좀 낮았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 나와가지고 네. 그 점수 많이 나온다 훌륭한 학생 아니지 않느냐. 네. 아, 숫자 맞춘 게 갖고 훌륭한 학생 아니지 않냐? 나쁜 학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간신배 같이 위기가 오는데도 아무 말 안 하고 있던 사람도 좋은 학생 아닙니다. 아하. 네, 오히려 거기에 동조하고 항상 비슷한 의견 내면서 예. 바른 말 하는 사람 때리고 하던 사람들은 정말 나쁜 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비유할게요. 임진왜란 딱 보면요. 일본이 침공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 예측할 때 결국은 그때 갔다가 둘이 다른 얘기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침공하지 않을 것이다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예.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측이 맞았으면은 그에 대해 가지고 아하.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다음번엔 그럼 우리가 다 같이 어떻게 더 좋은 예측을 할 것인가 봐야 되는 것이고 예. 비슷한 일이 일본이 실제 쳐들어온 뒤도 있었어요. 상주에서 싸울 때, 충주 탕금대에 싸울 때 척후병을 내보내요. 그 다음에 적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랬더니만 죽여버려요. 네. 척후병을. 그 다음에 진짜 아무 대비 없이 그냥 적을 맞아가지고 전멸하거든요. 예. 조선군이 초기에.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딱 그 꼴이에요, 지금. 윤상현 의원이 경고했죠. 분명히 수도권 위기론이 있다. 예, 그랬죠. 그랬더니만 위기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쁜 사람인 것처럼 그 위기론을 통해서 자기의 이득을 얻려는 사람인 것처럼 묘사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라의 정부 여당을 책임지고 있다는 게 저는 믿기지 않습니다. 누가 가장 위기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이것도 1번 윤석열,
당의 위기를 위기를 안 2번 보는 사람. 김기현, 예. 3번 안철수, 4번 이준석. 5번 대통령실. 대통령실의 잘못된 보고로 대통령이 잘못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건 본질적으로 1번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하면 또 안철수 뭐 또 안철수 대표 싫어할지 모르겠지만은 예. 저는 정말 여기서는 의견이 국민들이 일치해 있다고 봅니다. 아하. 예, 1, 2, 3, 4 제가 몇 군데 방송 가가지고 1, 2, 3, 4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예. 거의 1번으로 대동단결이에요. 뭐 김현정의 뉴스에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저희 방송에서 말씀하실 때 지금 답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예. 크크크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 예, 1번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홍준표 시장도 한 말씀 하셨습니다. 쪽집게처럼 맞추면서 어떻게 자기 선거에서는 3번이나 실패했냐. 이번에는 내공이 많이 쌓였으니 성공하리라 믿는다. 이제는 부디 평론가에서 우리 당의 전 대표로 돌아오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원권 해제가 되는 게 1월인가요? 그렇죠. 근데 뭐 의미가 없죠 그거는. 예, 어차피 홍준표 대표도 예전에 당원권 정지 상태에서 대선 후보 바로 갔거든요. 풀어줘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뭐 그게 이 당에 그 의미 있는 게 아니고. 예. 저는 홍준표 대표가 서울의 동북권 그러니까 동대문 을에서 다 죽을 때 혼자 살아남으면서 굉장히 개인 득표력이 높은 분이라는 게 그때 증명됐어요. 예, 동대문 나와서. 근데 예. 그마저도 18대 국회 정도까지가 마지막이었다. 아. 예. 19대 1위로부터 홍준표 대표도 경남지사 가시고 그다음부터 이제 뭐 대구. 양산이라는 거 출마하시려다가 대구 출마하시고 국회의원 되고 또 대구 시장 되고 이러잖아요. 예. 홍준표 대표가 왜 그런 걱정을 하는지는 알겠으나 예. 홍준표 대표님이 서울에서 국회의원 하시던 시절과는 좀 많이 다르다. 정치적 많이 바뀌었고 유권자도 많이 달라졌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어제 그 KBS 방송 나가가지고 예. 홍 대표님이 노원병 나오면 집니다. 그리고 제가 대구시장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한 거는 예. 홍 대표님한테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치고받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제 거꾸로는 사실은 21대부터도 그렇고 특히나 이준석 대표님의 세대 포일은 등장하면서 그렇고 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수도권이 실제 특히 서울은 워낙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도 해서 예전에 비해서는 국민의힘이 좀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이라는 것도 어차피 사이클인데 지금 사이클은 부동산이 내려가는 사이클이 맞아요 원래는. 근데 최근에 뭐 금리 역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예. 지금 정책 수단을 통해 가지고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총선 앞도 급격히 떨어지면은 표가 이탈할 수 있다는 생각 그렇죠. 때문에. 근데 지금 도저히 유지가 안 되는 선까지 온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제가 단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재건축 재개발 공약이 많이 얘기가 돼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 목동이라든지 아니면은 강남 이런 곳들은 지금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 부담금 넣은 다음에 충분히 수익성이 담보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들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기대 심리가 많이 살아가지고 보수 정당이 표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 서울의 외곽 지역으로 조금씩 갈수록 그냥 이렇게 나와요. 지금 현재 집값이 한 6, 7억에 산 분들 지금 그렇다면 그렇게 산 분들이 예. 자가 부담금을 한 4, 5억 얹어가지고 그러면 한 12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15억, 20억 되는 집을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집을 안 가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위화감 있는 얘기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은 예. 유권자의 표심은 이런 걸 다 따집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강서구, 노원구 이런 외곽지에서는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온 거예요. 그게 표심에도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아하. 문재인 정부 때는 수익성은 있었으나 안전진단 이런 것을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지금 거꾸로 보수가 집권하면서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해졌지만은 예. 수익성 면에서 약간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문제 있어가지고 표심이 흔들거리는 게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또 선거 패배 원인 분석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안철수 의원이 또 가장 또 지금 선거 끝난 날 말씀 많이 하고 계시네요. 우리 대표님과도 설전인데 이제 지원 유세 당시에 불거진 욕설 논란을 두고 대표님이 이제 말씀하신 걸 또 가짜뉴스 퍼뜨리고 있다. 그래서 이번 윤리위에 제소해서 대표님을 제명해야 된다. 계속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자기 육성으로 나온 거를 우선 부인하는 건 아닐 테고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한 평가 있어가지고 나는 유머로 승화시켰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유머의 평가 기준 우선 재밌느냐예요. 첫째로 재미가 없었고 두 번째로는 그것 때문에 엄청난 많은 오해를 양산했다고 한다면은 예. 앞으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분이 유세를 처음 해본 것도 아니고 예, 예. 그게 무슨 본인이 확성기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뭐 지랄하고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예. 다른 사 욕한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받아치는 거는 정상이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놓고는 지금 예. 제가 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아까 했던 것 같이 1번 윤석열, 2번 김기현, 3번 안철수, 4번 집에 자고 있던 이준석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숫자 올려주세요 그랬다는 거에서 예. 3번 안철수라고 했던 거는 말 그대로 그 안에 그냥 그 방송상의 장치죠. 예. 근데 그걸 갖고 가가지고 세 번째 원흉으로 날 지목했다 이래가지고 혼자 급발진하신 건데 그런가요? 저는 다 놓고 얘기합니다 제가. 예. 저는 안철수 대표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아.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음. 좀 본인이 잘하는 거 했으면 좋겠어요. 잘하는 화가 거. 많이 난 모양이에요. 윤리 제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잖아요. 음. 안철수 대표가 평상시에 뭐라고 하는 것과 관계없이 예. 윤리위와 내부 총질은 음. 정확하게 윤석열과 윤핵관의 언어입니다. 의도적인 단어 선택이죠. 아하, 내부 총질. 내부 총질과 윤리위라는 단어는 아하. 정확하게 윤핵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공격할 때 쓰는 용어를 쓴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예. 날 바라봐 주세요예요. 근데 날 바라봐 주세요인데 또 대통령도 비판하고 있어요. 역사, 이념, 외교, 경제 등 다 문제다. 특히 이제 입을 과학자였으니까 내년 예산 중 R&D 예산 팍 깎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 갖고도 이제 좀 민심이 심각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면 또 본인 스스로 또 아젠다에 대한 고민도 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거는 말하고 나서 앞불싸 했을 거예요. 앞불싸 했을 것이다? 그거는 아, 이거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구나 하고? 네, 아니요. 그거는 내가 이렇게 공격할 게 아닌데. 아, 이렇게 앞불싸. 제목을 그렇게 뽑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앞불싸 했을 것이다. 앞불싸 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아니 그런데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 어쨌거나 계획된 발언 아닐까요? 저는 안철수 대표가 예측해보자면요. 비대위원장 욕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아, 네. 김기현 국민의힘이에요? 체제 이후에? 예, 예. 그래서 뭐. 아니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시켜줄 거라는 생각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래 사람이 가진 자유 상식적으로? 중에 가장 숭고한 자유가 망상할 자유거든요. 망상의 자유다. 예, 그 꿈을 꿀 수 있는 사회가 정말 좋은 사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꿈을 꾸시는 건 뭘 하면 안 되죠. 안철수 근데 대표는 꿈을 꾸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너무 멀리 가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까 말했던 굉장히 기획된 언어잖아요. 그렇죠. 윤핵관들이 전매 특허까지 사용하는 윤리와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예. 나는 이제 보수의 주류 어르신들의 표를 한번 받아보겠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불나방 같은 건데요. 예. 이게 정말 소장 개혁파처럼 보였던 분들이 하나씩 딸려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굉장한 일방주의를 보여주면서 나름 제가 알고 있던 사람 중에서 소장 개혁파 또는 중도적인 성향을 띠고 있던 분들이 하나씩 빨려 들어가요. 아하. 처음 제가 실망했던 거는 원희룡 장관이었고요. 예. 네, 원조 소장 개혁파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가 빨려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럼 어쨌거나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이제 김기현 대표는 이제 최고위회를 하다가 이제 최고위원들 각각 개별로 만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김태우 후보 자체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태우 후보는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고 본인이 뭐 또 이렇게 직통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이번 선거도 하긴 했는데, 패배 후에 내년 총선에서 강서구에도 나올까요? 저는 김태우 후보 입장에서도 본인이 이제 수사관 출신으로 퇴직해가지고 검찰 수사관. 뭐 유튜브는 하셨지만은 예. 사실 정치의 야망이 계속 있고 지금 시점에서 당연히 충분히 도전해볼 의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예. 다만 이게 이제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고 항상 꿈을 꾸는 것은 다 열려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건 꿈의 문제가 아니라 뭐 오늘 동아일보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대통령실에서 공천을 안 주면 마치 사면이 잘못된 것처럼 국민들을 보지 않겠냐고 지적했다라고 하면 개국공신 김태우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는 다음번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땅히 공천을 주지 않겠습니까? 강서에? 이번에 너무 큰 표차로 져가지고 제 쪽으로 가까이 오셔서. 예. 표차가 너무 나서 그게 예. 10% 안쪽이었다면 공천을 받을 뻔했는데 김영도 결국 내치잖아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에도 강서구 을은 그래도 표 격차가 좀 적게 났던 모양새이기 때문에 예. 강서구 을에는 본인이 도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할 거로 여깁니다. 강서을의 총선을 출마를 결심할 수 있다. 근데 김태우 후보가 출마해서 만약 공천받게 되면은 분명히 기사는 하나 납니다. 하나가 아니라 많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 판세에 미칠 영향을 아마 고민하지 않을까. 김성태 의원 지역구인데 강서을로 나온다? 김성태 의원을 그럼 영전시키겠죠, 다른 곳으로. 아, 영전? 예. 어디로 갑니까? 그거는 뭐 저도 듣는 게 있지만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니까. 듣는 게 있어요. 예. 벌써 이미 빌드업 되고 있다. 뭐 항상 인사라는 건 여러 하마평이 돌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여쭤봤더니 버럭하시더라고요. 어떤 거요? 김성태 의원에게 그 얘기를 물어봤더니, 뭔가 있는 거죠. 뭐 대통령실? 모릅니다, 저는. 네. 예, 아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안철수 의원 다시 돌아가서. 네.
예전에 선거를 앞두고 분위기가 안 좋으면은 예. 그때 안철수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에 있을 때는 예. 그래도 어떤 패기가 있었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을 들이받았어요. 그날 문재인 대표를. 아하. 그래가 혁신전자 하자고 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네요. 그래서 본인이 권력자랑 투쟁하는 패기라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요. 집에서 자고 있던 이준석을 때려가지고 권력자에 비붙으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좀 판단해요. 다운그레이드입니다. 아하. 네. 다운그레이드입니다. 후퇴하고 있다. 퇴보하고 있다. 그때 안철수 대표는 목소리는 지금보다 강하지 않았지만은 내용상으로 패기가 있는 정치인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고 나가가지고 국민의당을 성공시켰던 겁니다. 근데 지금의 안철수 대표는 아니 어쨌건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공격한 거 아닙니까? 오늘 누가 그 기사를 기억하겠습니까? 오늘 이준석하고 치고받은 것만 다 기억하지. 만약 그게 주 목적이었으면요. 예. 절대 오늘 이준석을 들이받으면 안 됐었던 거죠. 그것도 자기가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 네, 방송도 안 들어보고. 근데 뭐랄까 그만해요 그거 좀 유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저는 제가 좀 그만 좀 치근덕거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뭡니까 진짜 저는. 아 가만히 있는 전 이준석을 가만히 있는 집에 자고 있다 그냥 예측해가 17% 18% 맞췄다는 이유만으로 예. 저한테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가만히 좀 예, 내버려두세요. 얼마 전에 안철수 대표가 인터뷰한 건 뭐였냐면요. 예. 저는 이준석 그 사람 신경도 안 씁니다라고 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는 이준석 가면 기사가 좀 될 것 같으니 갑자기 튀어나온 거 아닙니까? 제명시켜야 된다 갑자기 나와서. 네. 자 오늘 이제 김기현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도 취소하고 개별 면담으로 돌린 것도 그거에 대한 분석도 이제 여러 가지 나옵니다. 네. 김성현 소장님은 이제 전체 회의하면 그 반대 목소리 비판 목소리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개별 면담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하셨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제가 오늘 개별 면담. 국민의힘의 의원들에게 연락해서 도청장치를 찾아보라고 제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도청장치요? 정확히 맞추신 것 같아요. 아 우리 김성현 소장님이 예. 지금 상황에서는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비상 이런 상황이기 상황에서는 때문에. 비상의총을 소집합니다. 비상의총.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전국 어디에 있던 의원들이든지 간에 12시간 내로 집합해라 모입니다. 그렇죠. 보통 정당이 그래요. 15일에 의총은 하긴 하는데. 비상시에는. 그런데 예. 3일의 식역을 두고 아하. 의총을 모으겠다라고 한 거는 주말이 오히려 더 바쁘거든요. 일요일은 지역구 활동해야 되고 이런데. 토요일, 일요일 다. 그러니까 일요일날 모이라고 하는 거는 아. 하루, 이틀, 3일 동안 아. 김기현 대표가 아마 지금 의원들 개별 접촉하고 있을 겁니다. 아. 의총에 센 말 하지 말아달라. 하긴 윤상현 의원과 개별적으로 통화했다는 기사는 있었던 것 같아요. 다 할 거예요, 지금 이제 보면. 아. 근데 이게 제가 말하는 반장선거 문화입니다. 반장 선거 문화? 지금 이번에 표출된 건 민심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아마 그런 전화를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전화를 돌리고 있다면은 나 까는 말만 하지 말아줘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전화해서 개별적으로 원래 김기현 대표가 그렇게 자리에 연연하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의를 한다 그러면은 예. 회의에서 자 터놓고 얘기하면서 서로 의견을 정반합의 과정을 자유롭게 통해 가지고 해봅시다. 예. 뭘 만들어 봅시다면 열고 같이 해야 되거든요. 예, 예. 포럼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근데 개별 접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용조용하게 하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실제 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책임하에 수습할 수 있게 해달라 도와달라 그 얘기잖아요 결국은. 시간이 좀 달라. 아니, 더 정확하게는 윤석열 대통령이 예. 김기현 대표를 갈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없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없죠. 대통령실은 도청장치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도청장치 없는 걸로 하겠다? 네, 제가 들은 것과 약간 다르긴 합니다. 네. 대통령은 김기현 대표에게 좀 불만이 있으시다.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대통령실은 이 위기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아하. 그리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통령이 공천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많은 국민들이 믿고 있고 1, 2, 3, 4 처벌하면 다 1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기행장관 사태 정도가 아니라 어떤 단위에서 책임지지 않으면 그 책임이 대통령에게까지 그대로 올라올 것이다. 아하. 지금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예. 하나, 둘, 셋, 3일째, 4일째, 5일째 갔을 때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럼 우욱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의. 최순실 사태 때 그랬어요. 뭐냐면 최순실 사태 처음 JTBC 보도 터진 다음에는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 둘, 셋 가고 나가지고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기자회견 하셨을 때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그걸 보고 나서 우리가 원하던 그런 대처가 아닌데 우리가 알던 박근혜라는 지도자는 이런 문제에 더 추상같이 대응하고 예를 들어 솔직하고 이런 걸 대응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다니 그다음 와르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대통령실이 잊으면 안 되는 게 예. 하나, 둘, 셋 지금 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은.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15일쯤에 이제 당 회의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그 장성철 소장이 네. 그 여의도 재건축조합 라이브 방송에서 네. 대통령과 장지원 의원이 어젯밤 만나서 회의를 했다. 그래서 이제 김기현 대표 어떻게 할지 논의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일각에서는 김한길 의원 이름도 나온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한길 의원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창당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김한길 의원.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이 시국을 돌파하기 위해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예. 국정 쇄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 모든 상황의 문제를 정당에서 찾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 잘하는데 대통령 본인에게 문제라기보다는 원래는 내부 총질한 당대표 때문에 그렇다 생각해서 이준석 이제 자르고 예. 이제는 본인이 원하는 당대표를 세우셨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만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 이런 무능력자들 나는 이렇게 코피 흘려가면서 일하고 있는데 니네가 못 받쳐가지고 지금 이제 국정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길 또 갈아야 되는 거잖아요. 당을.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 그런데 이번에도 만약에 당대표의 거취에 대해 가지고 또 이제 문제가 불거지고 이러면은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들죠?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이제 제가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예. 사람들이 출마하는 걸 막아 세울 때 사실상 뭐 이중석 못 나가게 징계 때리고 유승민 못 나오게 룰 변경하고 나경원 못 나오게 하고 안철수 나왔는데 때리고 이렇게 했을 때 예. 제가 대구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까지는 이준석이 별나가지고 대통령과 일을 못했다고 했지만은 이제는 좀 생각이 달라지셔야 않겠습니까? 그랬더니면 어르신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만약 이번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본인이 사실상 만들어주신 당대표와도 만약 일이 잘못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국민들이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문제다라는 인식이 점점 국민 전반에 확대될 수 있을 것이고 보수 안에도. 대통령과 그러면 완전히 궁합이 맞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긴 하는 건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정당은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뭐 비대위로 갈 수는 없는 것 같고. 네. 그건 뭐 그 영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비대위원장을 누구 시킵니까? 할 만한 사람도 좀 떠오르는 사람도 없고. 예. 결국은 이제 혁신위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민주당이 했던 것처럼 혁신은 하느니 마느니 또. 혁신이 근데 최근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에? 있었나요? 최재형 의원의 혁신위에 나온 안을 예. 비대위도 그다음에 김기현 지도부도 받지 않으면서 흐지부지 시켰죠. 그러니까 또 다른 무슨 혁신위 또는 무슨 혁신선대위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뭐 대충 그 선에서 수습될 것 같은데. 혁신위 체제. 저는 근데 이런 겁니다. 혁신위나 아니면은 공관위, 예. 선대위 이런 것들의 권위는 그를 임명한 최고위원회에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중에 공관위 이런 걸 돌려봐도요. 공관위에서 분명히 이제 사고를 칩니다. 그럼 최고위가 그때 나서가지고 의견을 내면서 정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최고위의 권위 자체가 선거 패배로 인해 가지고 바닥에 떨어진 상태에서 이 조직이 파생 조직으로 뭘 띄운다 한들 예. 힘이 없는 최고위가 혁신위의 혁신안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라면은 네. 이준석 대표라면? 이준석 대표라면 지금 아니면 그냥 당원의 한 사람이잖아요, 이미. 네, 네. 이 사태를 갖다가 어떻게 수습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영업 비밀입니다. 아니, 그걸 알려주세요. 당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니 요즘 좀 트라우마가 있는 게 제가 말하면 꼭 그 반대로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트라우마가 있는데 당을 사랑하는 마음에 당이 잘 제가 되길 아까 바라시기 말씀드린 때문에. 것처럼 이런 겁니다. 선거에 있어가지고 방법론과 방법론의 충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 컨셉을 잡을 때 보면은 예. 진짜 80년대 90년대 전략을 간 거예요. 올드했다. 3당 합당 이후에 나왔던 호남 고립론 비슷한 거 간 거고 진짜 배바지 될 때까지 어르신표 끌어올려가지고 어떻게 해보자 이런 거 나온 건데 저는 이 방법론이 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면 갈 길은 뻔하거든요. 젊은 세대 공약과 다시 한번 서진 정책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예. 그거를 하는 순간 그러면은 왜 이준석을 그렇게 내부 총질이라고 내쫓았느냐 말이 또 나오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국 대안이라고 나오는 것이 제가 용산에 흘러나오는 얘기 들어보면은 예.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면서 총선 구분이 확 바뀐다 이러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엑스포. 이렇게 저는 부산 엑스포 꼭 유치되길 바라지만요. 예. 이게 체감하시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평창 올림픽을 유치하면 수도권 선거가 좋아진다는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제발 좀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코로나 이후에 물론 코로나에도 그 문제가 있지만은 임금 구조와 물가 구조가 완전히 예전과 다른 것에 대해 가지고 너무 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동산을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예. 지금 이자율도 역전돼 가지고 아하. 환율까지 망가져 가지고 수입 물가도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예. 이게 저는 이 정부의 책임이라 보지 않습니다. 아하.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없이 뭐
홍범도 흉상 논란으로 얼마나 많은 표를 잃었습니까? 그 논란에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냐보다도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자, 박정현 판승부 CBS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만나고 있는데 대표님 지금 30초 남았는데 네. 조금만 연장방송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가겠습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계속 해주시고요. 네.